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철강 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실적이 매우 좋게 개선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주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제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한국중앙 23년 실적을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 수주가 좀 호황이 되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실적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중앙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적인 부분까지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에 이런 순서로 하나하나 이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국주강이 어떤 회사인지 제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주강 같은 경우에는 제철이나 이 제강 공장의 부품, 조선 부품, 크러셔 부품 등 이렇게 다양한 주강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의 국내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미쓰비시나 스이모토 등 외국 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서 실질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시면 53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 정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것인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 전년 적자 대비 흑자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3억을 기록을 하면서 여기 34.5%큰 폭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좀 절감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매출액은 1%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됐냐 이런 부분이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없습니다. 뉴스라던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중앙 같은 경우에는 주강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조선 기자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52%로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조선업에 좀 수주가 호황이 되고 이렇게 조선 기자재 실적이 반등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한국 주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적이 좀 개선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조선 기자재 업계의 낙수 효과가 좀 본격화될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업 호황과 맞물려서 환경 규제 강화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좀 펼쳐지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서 업체에서도 기세를 몰아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고부가 가치 선박 그리고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로 인해서 4년째 가까운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요. 21년 이후에 이런 고가 수주 선박 인도로 수익성 개선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가동 그리고 납기 준수를 위해서 사회 제작 물량의 생산 능력도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라는데요. 현재 공급자 위주의 이 우위의 시장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선사의 부품이나 설비 등을 공급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도 낙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도 이렇게 낙수 효과를 노림에 따라서 한국중앙의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 개선이 좀 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주가의 측면에서 봐야겠죠. 이 주가의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횡보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3년 이런 6월에 하락을 하고 다시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00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국 주강의 지지를 좀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지지선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현재 이렇게 이동평균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2300원 부분대에 안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탈을 할지 아니면 지지를 받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 저점을 그동안 견고하게 지켜왔던 전 저점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제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동평균선들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앞서 조정을 받았던 이 저항을 받았던 48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돌파하기 위해서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된다면 저희가 이 추세가 전환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 거래량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후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480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한국중앙의 실적과 그리고 이런 조선 기자재 업종의 좀 수혜를 봄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고 그리고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